자, 나경원이 오늘 출생증명서하고 뭐 기타 등등을 지금 공개를 했어요. 근데 나경원 입장에서는 이제 어제 최민희 의원이 약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 출생증명서 공개할 거다. 약간 이제 반전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에서 의사 소견도로는 이 양이 안 찬 사람들이 이제 출생증명서를 공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확인을 했어요.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출생 증명서를 확인을 하면서 여기에는 이제 어디서 태어났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출생 증명서는 국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생 증명서를 깠지만 여기에는 봐라, 내 아들 한국에서 태어났다 이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원정 출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국적은 꼭 원정 출산만으로 이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국적을 얻는 건 아닙니다. 가장 지금 의심이 되는 것은 영주권 이후에 취득이 가능하고요. EB1이나 EB2라는 걸로 충분히 영주권, 시민권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기본 증명서와는 별개로 국적 문제는 나경원이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여권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지금 나경원이 왜 이 출생 증명서를 처음부터 보여주면 되는데 의사소견서부터 시작해서 왜 그렇게 뺑뺑 돌렸나. 아하.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국적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군대도 갔기 때문에 봐라. 군대도 갔는데 국적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나경원의 아들이 연루된 비리 문제에 있어서 가장 작은 국적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국적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논문 저자 논란이라던가 서울대 사용 청탁, 스페셜 코리아, 부정 사용 이런 것들을 다 덮기 위해서 지금 가장 쉽고 가장 명쾌하고 한국 국적에 대해서 논란이 없게끔 덮을 수 있는 출생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 이걸 이제 오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입국 증명도 지금 하긴 했어요. 나경원이 그 기간 동안에 출입국 기록 없음 이거. 네. 출입국에 그러니까 관한 사실 증명도 공개를 하긴 했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미국 갔다 오지 않았다 이 이야기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적은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제가 듣기로는 그 미군 병원에서나도 그 미국 국적이 된다고 하던데 그래요? 네, 그거는 그래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부산의 미국 그 부대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래서 부산의 딸이다. 부산의 아들이다. 그런 탯줄이 이야기가 뭐 서울까지 연결돼 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예. 그래서 다시 열받지만 제가 조국 우리 조민 씨에 대한 기본 증명서를 올라간 게 그때 한참 또 언급이 됐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이 페북에 그렇게 썼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냐. 자기가 어떤 자료까지 보여줘야 될 거냐. 자기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조국 장관이 조민 씨에 대한 기본 증명서를 오픈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이런 거예요. 아니 도대체 조국이 출생신고를 했냐 할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했냐 이거 가지고 엄청 또 난타전을 했습니다. 네. 이 정도의 자료 가지고도 이런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언론이라면 지금의 나경원이 오픈한 증명서 가지고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어제 이야기하셨지만 이게 스캔본이 워터마크가 있냐 없냐 가지고도 위조냐 아니냐 이거 지금 엄청난 이슈를 끌어낼 수 있는 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언론을 잡지 않으면은 문제가 안 만들어 버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네. 그러네. 지금 조민 씨 태어난 것도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게 그게 조국 장관이 직접 출생신고했다는 그런 뜻이죠. 네. 근데 그때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할아버지가 했냐, 아버지가 했냐, 그게 무슨 문제냐고. 네. 그러니까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잔머리가 엄청 굴린 거네. 실제로 공개하면 한 방에 끝나는 것을 우회로 지금 나는 뭐 원정 출산한 게 아니다. 현존은 한국 국적이다 말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는 오히려 요건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만 한 되게 방에 쉬운 끝나는 거잖아. 거죠. 예. 이제는 뭐 논문 저자 논란도 무혐의 받고 뭐 이랬으니까 서울대 사용 청탁이라던가 스페셜 코리아 올림픽에 대한 비리, 의혹 이런 거 공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에요. 저쪽에 공격거리가 널려 있는데 지금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는 뭐 좀 암울하고 답답한 측면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돼요. 일단은 그걸 유죄로 판단한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죄를 갖고 징역 4년과 법정 구속한 건 더 말이 안 되고 이건 철저하게 줄기차게 싸워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임정희협의 그 검사 그러니까 판사 사찰 내용처럼 세평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 입장이라면 지금 국민들 들고 일어나죠. 온라인이든 뭐 국회의원들이든 간에 일어나서 이 판결이 말이 되느냐라고 외치면 2심 판사는 이거 보고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느껴서 또 그러니까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임정엽과 권성수 등은 조민래가 유죄라고 생각하는 재판을 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 아무리 뺑뺑이를 돌린다고 해도 2심 판사는 좀 정상적인 사람이 판결해 주길 바랍니다. 진짜. 앞으로 지금 그 이야기는 또 몇 개월 또 수개월 걸려서 이야기할 텐데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너무 피곤하네요 진짜.